가 읽고 가 푼다. 나 읽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방송입니다. 오늘은 가나 복합지문 나왔을 때 우린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팁 드리기 위해 영상 준비했고요. 먼저 영상을 멈추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세요. 프린트를 따라가면서 쭉 푸는 거예요. 다 푼 후에 이 영상을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볼게요. 1단계 가 전체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인데 가에 해당하는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우린 요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 다른 영상에서 전체 내용일치 문제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얘를 뭐 나중에 풀어도 되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에 흩뿌려진 내용을 묻는다. 근데 깊이가 깊은 내용을 묻는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은데도 우린 이걸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 왜? 얘 때문에 거의 지문 전체를 외우듯이 읽어야 하거든요. 얘를 갑자기 판단하려면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내용을 다시 찾아가기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마치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문을 읽고요. 그렇게 대비한 상태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면 훨씬 읽기도 쉽고 암기하듯이 읽지 않아도 되며 또 1번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 지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목적이 이거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1번 문제 해결. 제가 어떻게 먼저 분석했는지 볼까요? 선택지를 보고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그런 것들을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1번, 동아시아 플러스 유럽 모두 실시했나? 이것을 할 만하죠. 동아시아 나오면 먼저 한 번 체크하고 유럽까지 나온다면 두 번 체크하고 얘를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 글은 과거제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게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라고 풀었었던 게 과거제인 걸 알게 돼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둘 다 장점에 대한 이야기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 장점 파트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체크하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있을게요.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두 가지를 기준 잡고 덫을 쳐놓으면 되는데요. 과거제는 무조건 최종 단계를 통과해야 혜택이 있었나? 아니면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약간 어루만져 주듯이 혜택을 줬는가? 두 가지 중에 뭐야? 엄격해? 아니면 무언가 제도적으로 복지가 있었어? 궁금해한 다음에 걸리면 그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물론 낚시에 걸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이러면서 그냥 뭐 많은 기회를 줬으면 4번은 맞겠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선택지에 이런 대략적인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걸 했냐 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곧 6월 평가원이죠. 그 6월을 볼 때도 이건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체를 체크한다. 지방의 관료에 집중이라고 전 미리 해놓을 수 있었던 게 이런 문제들은 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4번을 철저하게 확인은 해야 돼요. 왜? 그냥 보면 2번이랑 4번이 딱히 별로 다를 게 없는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장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4번엔 조금 더 내용이 있어야겠죠. 2번에서는 두 개나 체크해야 된다라고 있었는데 4번은 그냥 기회만 많이 줬어. 이래서 맞아버리면 허무하잖아요. 4번엔 지방의 관료에 집중하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일단 부등식. 학자의 지위가 아니라 지식이죠. 그리고 귀족은 그냥 지위만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이다.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근데 밑에다가 이런 것까지 관련 지어놨어요. 계몽사상가들은 과거제를 좋아할까? 누군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과거제를 옹호하지 않을까? 체크해야겠다. 요런 확인하겠다는 자세 가지고 지문을 읽는 거죠. 1, 2, 3, 4, 5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멈출 거고요. 비슷한 내용 같아 그럼 멈추고 확인할 거예요. 1, 2, 3, 4, 5의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1, 2, 3, 4, 5의 가장 뭐 대략적인 내용들 기억만 나면 돼요. 근데 이 대략적인 기억이 나려면 되게 강렬하게 궁금해하고 강렬하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억지 텐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쭉 봤더니 동아시아 약간 1스택을 쌓은 느낌? 유럽 나오면 또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랬구나. 그리고 장점 파트 나오네. 쭉 봤더니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증대시켰다. 일부 자격이 제한이 있었고 익명성 확보를 위한 이런 동치를 했구나. 밑에도 장점이네. 그 결과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볼까요?
관료제의 기존 통치에 기여했다. 오케이, 지우면 되겠네. 돼요? 장점 나왔으니까 장점 2개 체크하려고 우리는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점 나왔으니까 장점 2개 2번과 4번 체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잖아. 쭉 봤더니 이끌어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복지 제도가 있네요. 봤더니 지우면 돼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이 지방사회, 지방부 어쩌고 나왔던 것 같은데 봤더니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 밑에는 장점 끝났는데요. 복지제도는 나와서 지웠는데 이거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에 대한 내용 끝났는데 지방의 관료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심지어 복지제도에 대한 거였죠. 꽤나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그런 느낌에 대한 내용이었다고요. 4번 다시 읽어볼까요?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즉 일반적인 과거제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의 관료가 이들을 막 초빙을 했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답은 4번이겠고요. 5번이랑 1번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쭉 봤더니 유럽 1번 지우면 되고요. 기다렸었잖아, 유럽에 대해서. 그러다가 봤더니 계몽사상가 나왔네. 계몽사상가는 유럽이니까 전해져서 그렇다는 거구나.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주의보다 우위, 부등식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답이 4번인 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요런 거. 이렇게 한번 읽었어요. 가를. 그러면 편안한 상태로 뭐 할 거냐면 어차피 뭔 내용인지 대충 알고 전체의 구조를 알며 정보의 위치들이 어디에 어떻게 모여있는지 알잖아요. 그거에 따라 요구할게요. 가를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왜 정리까지 해야 될까요? 우린 나 읽어야 되니까. 가 읽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쭉 풀면 좋은데 문제 구성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1번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가를 접어두고 나를 읽은 후에 나중엔 가와 나 복합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는 건데 가에 대한 기억은 최대한 강렬할수록 좋겠죠. 가를 읽은 적이 있으니까 난 알 거야. 그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 가지고 풀겠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정리할 때 약간 팁을 드린다면 중심 내용을 먼저 정하시고요. 이런 건 학교 수업 시간 같은 데도 많이 들어봤죠. 세부 내용을 따로 정리하세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싶겠지만 중심 내용 먼저 잡은 다음에 이 세부 내용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중심 내용만으로 퉁칠 수 없는 거. 그냥 다 중심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이면 그냥 뭐 번호를 붙인다든지 묶어 놓는다든지 다 중심 내용에 최대한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중심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만으론 이 세부 내용 포괄할 수가 없어 하는 것들을 다 이 세부 내용에 넣는 거예요. 따로 쓰는 거죠. 따로 표시하는 기호를 자기만의 것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먼저 정리해보고 영상 다음 거 보세요. 전 넘어갑니다. 바로 정리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중심 내용은 그냥 과거제의 장점이에요. 과거제의 장점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1, 2, 3, 4 번호 붙여서 정보를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세부 내용에 뭐 있었는 줄 알아요? 단순 장점이 아닌 것. 응시 자격 일부 제한, 약간 한계점이잖아요. 어디 나와 있었냐면 있었다 하더라도 막 이래요.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려고 했지만 장점이라는 중심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메모해놨어요. 익명성 확보, 이것도 장점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특징이지. 또 하나 아까 봤던 거,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리고 그냥 장점이 있다고 해서 유럽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까지 영향을 줬다. 이래놓으니까 글이 끝났어요. 정리라는 건 결국 요약하는 거죠. 근데 이 정리를 무조건 왜 자꾸 쓰라고 해 귀찮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요약 정리는 머리와 손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되는 만큼은 손으로 굳이 쓰지 마세요. 근데 머리를 벗어나는, 머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양이 있다면 손으로 처리해서 머리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최대한 쓴다면 요 정도였다. 이게 최대한 쓴 거예요. 최대한. 이거보다 줄여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게끔만 조치를 취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이젠 나를 읽어야 돼요. 나에는 아까 1번 문제처럼 전체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정리하며 읽어야 돼요. 이럴 땐 지문 앞부분에서 주는 힌트에 따라 무언가 집중할 내용들을 정하고 뒷부분을 읽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독해스러운 읽기가 필요하긴 하죠. 한번 정리하면서 아까 말했죠. 머리로 처리되는 내용은 굳이 손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전 최대한 손으로 쓴 내용을 보여드리긴 할게요. 먼저 정리하듯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넘어갑니다. 공개합니다. 중요했던 건 1문단의 내용이 그냥 중심 내용으로 퉁쳐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 1문단은 있었거든요. 비교대조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뭐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 유형원 씨와 중국 사람 2명. 요 둘이 vs 되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로 묶이긴 하는데 일단 1문단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체크를 했었어야 됐죠. 왜 둘이 갈리냐면 세습을 문제점이라고 인식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세습과 같은 본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습의 길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말해요. 중국은 세습을 포함한 옛날 걸 다 긍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인 유영원 씨는 공거제라는 걸 구상했는데 뭐 뒤엔 뭐 짐작할 수 있게는 나오죠. 공거제도 옛날 거구나. 근데 지금 읽으면 모르잖아요. 공거제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에 약점을 극복하려는 그런 의도,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했대요. 즉 세습이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요 사람과 세습 같은 것도 다 살리는 중국 둘이 vs 되긴 하죠. 그래서 따로 해놨어요. 그 이후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뭐 해놨냐면 과거제의 문제점을 써놨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봤더니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 자꾸 과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과거 같은 걸 자꾸 얘기하죠. 그러다가 본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복고적인 것이 아니다 라면서 글 전체 내용이 이거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위에서 가서 봤더니 유형원이 말한 이것도 되게 본건적인 요소에 해당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1, 2, 3, 4, 5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과거제의 문제점도 나오긴 하지만 보완을 하는구나. 뭘 통한? 본건적 요소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걸 통해 과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소개된 그런 글이구나 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1문단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면 제대로 읽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듯이 읽은 후에 이젠 나에 해당하는 단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걔를 푸는 거예요. 순서 다시 일반적으로 풀면 가 읽고 가 문제 풀기, 나 읽고 나 문제 풀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복합 문제는 좀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나 위주로 푸는 거예요. 이따 같이 볼게요.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가와 같은 제한이 뭔데? 이런 거구나.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이것까지 해야죠. 선택지를 훑어본다. 선택지를 훑어보면 그 결과가 뭐로 나오는 줄 알아요? 과거제의 문제점 아닌 거 고르는 거구나. 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과거제의 문제점 내용일치구나. 심지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문제점은 총 5개.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5개를 다 처리하면 답이 무조건 나오겠죠? 요 내용에 가서 그냥 기억의 잔상에 의존하게 되면 2번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 내용을 가서 빠르게 확인하는 거. 지문에 근거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바로 확인하는 거 본다면 공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과 공공성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공성이 상충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건적 요소는 좋은 거였죠. 답은 2번. 이런 문제였죠. 이제 복합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중심을 잘 잡으세요. 나 위주로 푸는 거예요. 나 위주로. 문제 풀었으니까 바로 할게요. 답은 4번. 왜? 니은 보면 익명성에 대한 회의 뭐래요?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딱 요 내용만이 니은의 내용입니다. 가서 봤더니 니은은 됨됨이 인성 하면 끝나겠네요. 괜찮나요? 4번 여기서도 1단계 2단계가 있어야 돼요. 1단계는 무조건 나 위주로. 내용 쭉 읽어봤을 테니까 본다면 봐봐요. 긍정 보내주세요. 근데 부정이라면 이건 반드시 나의 내용이어야 해요.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 이게 단가? 재능 낭비 있었어. 나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 보이죠? 또 긍정적, 괜찮. 부정적, 형식적인 학습. 있었어. 1단계로 이사를 지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5번 볼 건데 좀 나 위주로 하는 걸 극단적으로 더해본다면 이런 것도 있죠. 긍정이라고 말했는데 뒤에 나 내용 나오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라서 답이에요. 근데 1번은 괜찮네. 그리고 2번 괜찮네.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아까 내용이 있었죠? 근데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 그건 과거제가 아니야. 답은 5번. 나 위주로 문제가 결과적이지만 다 풀렸네요. 만약 여기서 안 풀렸다면 이제 가의 정리한 내용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가 읽고 가 푼다. 나 읽고 나 푼다. 복합 문제는 나 위주로 푼다. 그리고 남은 걸 이제 가를 확인하고 푼다. 이런 뭐 당연한 과정에 대한 걸 공유하고자 이 영상 준비했고요. 마지막에 서술 방식 처리하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이 최대한 정보들이 쌓인 이때 되게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가와 나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작은 이거겠죠? 가는 장점, 나는 단점. 장단점이 있는가 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한 그 내용이 딱 없죠. 봤더니 영향, 인과적,
결국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이니까 영향이긴 하다 이거구나. 답은 1번. 이러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6월에도 아마 가나 지문이 나오겠죠. 나온다면 이런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